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운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2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이제는 아니, 연합뉴스가 난립니다. 그러니까. 에이. 근데 어제 제 처음에 그 연합뉴스 그래픽을 봤을 때는 이거 설마 연합뉴스 TV에서 했겠어? 이거는 조작이야. 그러니까 누가 장난친 거야. 계속 합성이라고. 네. 합성 아니냐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눈에 보이는 이상한 그 뭐라 그럴까 인공기가 거기 왜 있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영상이라서. 그런데 이제 어제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그 무슨 총괄팀장인가 뭐 보도팀장인가 하시는 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가지고 저희의 분노를 오히려 자극해 버렸죠. 저는 그냥 잘못했다고 할 때는 무조건 완전 잘못했다. 그리고 책임자 찾아내서 어느 정도의 거기에 걸맞게 그렇다고 뭐 저희가 막 일벌백계 하라. 저는 이런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냥 뭐 다 잘라라 이건 또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 맞게 혼나고 그리고 그 재발 방지를 정확하게 조치를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나왔던 애초의 대답은 굉장히 그 뭐라 실수가 그러죠? 아니라는 식으로. 네, 핑계, 변명을 일삼는 그런 거였고요. 그것이 오히려 국민 감정을 더 자극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청원에 국민청원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뭐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청원이 보니까 연합뉴스에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 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 네, 이게 지금 12만 7,412명이 됐는데요. 네. 이게 딱 하루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시각이 오전 10시 41분입니다. 네. 네, 12일. 네. 그래서 굉장히 국민한테 진짜 욕을 많이 먹는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지 되는데 그런데 오늘 또 이제 누군가가 막 제보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 이 정도 되면 지금 한 발 물러선 거잖아요. 연합뉴스에서. 네. 근데 이러면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이 연합뉴스 TV에서 또 이상한 걸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연합뉴스 TV에서는 저는 이건 그냥 지나가자고 했어요. 왜냐면은 남자와 여자 앵커 그 사이에 이제 바탕화면이 깔리잖아요. 배경화면이. 근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 혼자 서 있는데 태극기와 성조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좀 오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우리 한미정상회담이 지금 열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말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리포트가 나갈 때는 네. 문재인 대통령만 있고 한미의 그 국기가 실릴 수 있고요. 맞아요. 또 이 꼭지는 트럼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또 한미 정상회담이지만은 트럼프의 이야기다 해서 실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지난번 거는 명백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를 세워놓고 인공기와 성조기를 붙여놨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한 거지만 이것까지 그럼 앞으로 트럼프가 나오는데도 전부 다 태극기와 문재인 대통령을 세워줘야 되는 뭐 그렇죠. 그거는 좀 오바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그냥 했으면 모르겠는데 앞에 한번 사건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밑에 인공기를 넣어놨다.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사과를 했다. 그 뒤에 나온 게 문재인 대통령은 쏙 빼버렸어. 그리고 태극기하고 성조기는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만 있다. 다 똑같은데 문재인 대통령만 쏙 빼버렸다. 이거는 사실 저는 약간 그래? 그럼 우리가 뺄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도라는 게 다 똑같은 그 어깨거리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보도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어깨거리는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배경은. 그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만 나오는 것도 하나 만들겠죠. 그렇게 해서 이 단건의 보도로 보면 네. 나도 북미라 그러네 연합뉴스 때문에.
이 한미 정상회담이 이봐.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미 정상회담을 나타내는 양국의 국기와 함께 대통령 중에 한 명만 세우는 건 사실 이 당권의 보도로 보면 문제가 안 돼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는 보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네.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전날에 있었던 인공기 사건하고 이게 연결되다 보니까 당연하죠. 연합뉴스 TV가 오기를 부리는 것 아니냐. 이거는 욕을 먹으니까 그래 한번 우리가 지워줄게 하면서 문 대통령만 확 지워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태극기 이제 넣어주고 대신 문 네. 대통령 지울게. 저는 이렇게밖에 안 네. 보입니다. 네, 네. 참.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근데 뭐 이거를 저희가 보고서까지 쓰긴 좀 그러니까 뭐 그렇고. 보고서까지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사과가 진정성 있게 느껴지려면 네. 더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진정성이 지금 말씀을 안 드린 거는 어제는 이제 그 김아무개 뉴스 총괄부장 이상한 말을 했던 김가희 씨라고 그 총괄부장을 우리가 이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실수는 아닌 것 같고 음. 우리 그래픽 담당자가 북미 회담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북한 인공기를 넣었다. 이런 이게 도대체 방구야 말이야. 그래서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이 다시 한번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연합뉴스 TV가 11일 날 게재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방송사고 책임을 물어서 보도국장과 뉴스총괄부장을 보직해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사고와 관련해서 실무자들 징계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성부 사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북미 교착 상태를 타개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제작진의 중대한 판단착오로 파악됐다.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이후 언론사의 기본인 데스킹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어처구니 없는 방송사고로 이어져 시청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일을 잘해보려다가 일어난 실수로 생각하고 싶겠지만 외부에서는 그런 사정을 자세히 알 수도 없고 감안해주지도 않는다. 이번 사고를 그동안 관행을 앞세워 허술하게 해온 점은 없는지 방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뼈저리게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회사는 이번 방송사고를 변명의 여지 없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겠다. 이번 사고는 물론 최근 발생한 방송사고에도 철저한 경위조사를 진행 중이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뭐 사장님은 뭐 사과를 잘 하셨네요. 인사 조치도 했죠. 네. 그래서 인사 조치도 보직해임했습니다. 네. 그 사람들도 물러나고. 이렇게 데스킹 라인을 보직해임한 것은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적절한 조치인 것 같아요. 네. 조치로 보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 실무자 한 명만 자르거나 그치. 그 이제 저 외주 제작업체하고 계약을 해지해 버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데 지금 연합뉴스는 어쨌든 간에 책임자를 처벌했으니까 이건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약간 웃기는 그 보도는 뭐냐면은 연합뉴스 TV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연합뉴스입니다. 연합뉴스의 어떤 보도의 제목이 문 대통령 요시키도 산불 성금, 재해구호협회 180억 원 모금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 대통령과 요시키라는 두 사람이 산불 성금을 냈다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쭉 읽으면 문 대통령 요시키도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요시키가 누군지 좀 일단 얘기를 해보시죠. 요시키가 문 대통령 요시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요시키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하신 분. 아니 근데 이게 엑스제팬의 뭐 옛날에 유명한 뭐 드러머 중에 한 명인데 아무튼 이 사람 뭐 유명하기도 하고 그 강원 산불 성금을 냈어요. 이 사람도. 네네. 그거 맞는데 이 사람만 냈나? 그거 아니잖아요. 네. 연예인들도 많이 냈어요. 네. 뭐 아이유도 내고 뭐 다른 사람도 많이 냈어요. 네. 근데 문 대통령, 요시키 딱 두 명만 붙였거든요. 그것도 요시키 문 대통령도 아니야. 네. 문 대통령 요시키 이렇게 붙였어. 네. 제목은. 그런데 지금 그 제목은 바뀌었고요. 그냥 다른 제목, 아주 건조한 제목으로 그러니까 요시키가 요시키를 빠졌습니다. 꺼낸 아니 사람들이 항의를 했겠지. 그런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쳐보니까요, 이 제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쓴 언론사도 있습니다. 한국경제, 문 대통령 요시키도 산불성금, 그다음에 매일경제, 문 대통령 요시키도 산불성금. 연합뉴스 회원사들이 아마 그대로 받아 썼겠죠. 이미 다 받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 대통령 산불 성금 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명인들도 많고. 근데 하필이면 문 대통령과 왜 요시키를 붙였느냐.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데. 중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아니 일본인도 냈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었나 그럼 보지. 요시키만 하면 되지. 그럼 요시키만 하면 되지. 이게 그래서 또 이게 같은 날이에요. 그 인공기 사건하고 같은 날 나온 이게 보도예요. 또 연합뉴스라니까요. 예.
그래서 연합뉴스 TV와 연합뉴스가 참, 이렇게 아무튼 양동작전으로 어감이 상당히 예. 거시기하다 그죠? 이렇게 같은 날 말이 돼. 같은 날 연합뉴스는 문 대통령을 요식기로 만들고 연합뉴스 TV는 인공기로 북한 대표로 만들고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니냐. 지금 연합뉴스의 일베가 창궐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연합뉴스 TV에서 그래? 한번 먹어봐라 이런 거 같다니까요. 이게 아무튼 참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잘못을 하면 많이 조심해야 돼요. 물론 진짜 많이 조심해야 돼요. 물론 문 대통령과 요시키가 산불선검을 냈다는 보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긴 하지. 예, 근데 굳이 이렇게 붙일 필요가 없는데 괜한 오해를 산다. 이거 데스킹에서 이런 거를 읽어보고 제목을 읽어보고 어감이 이상하면 당연히 바꿨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요즘 국민들이 이런 거 그냥 넘어갑니까? 예. 이거 다 걸릴 거 알면서 왜 그러세요? 좀 만약 연합뉴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요시키 했을까요? 안 했을 것 안 같거든요. 했지. 예, 읽어보고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예. 박근혜 사진만 뺐겠어요? 예. 인공기 사진 넣겠습니까? 제가 볼 땐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네,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이 연합뉴스는 최근에 지금 10일부터 4월 10일부터 이런 보도가 여러 개 4월 3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사진을 썼고 그러니까 그런 사진 뭐 실루엣으로 예, 실루엣으로 썼고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한번 단도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책임자 처벌을 조심해야 돼요. 했지만은 조금 더 진상조사 열심히 하셔가지고 혹시 부적절한 데스킹 라인에 부적절한 인물이 있지 않은지 책임감이 없는 인물이 있지 않은지 잘 살펴봤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하루 만에 청원이 12만 명이 넘었다는 거는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아무튼 굉장히 흥분하셨습니다. 저는 흥분하지 않고 너무 웃음이 나오는 네, 재밌어요. 요시키가 뭐야? 너무 진짜 황당하네. 너무- 이거 유치하잖아요. 사실 이게. 연합뉴스가 이런 뭐야. 저급한 그러니까. 구설수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연합뉴스가 그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아니, 네. 국가기관 통신사가 이런 식으로 예. 에휴, 이런 이런 논- 뭘로 보고 진짜. 그러니까 이런 저급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애초부터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네.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저희 뭐죠? 그 시방이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다는 그 이야기는 조금 간단하게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네. 이제 저희가 TV조선 저 시방이 지난주에 올렸던 42차 안건이 네. TV조선 탐사보도 7의 3월 22일 방송이었고 아마 여기서 풀어드리긴 했을 네, 겁니다. 했어요. 얘기는 성매매 시도 채팅을 실황 중계했던 음. 그러면서 탐사보도에 탈을 썼던 네. 그래서 이제 성매매를 시도하는 남성들의 그 자세한 방식과 은폐 방식과 그 성매매 용어들과 그러니까 범죄를 다 알려줬어. 아무튼 뭐 가지각색이 다 나왔고 어. 또 위장 취재 이게 분량이 20분이나 돼요. 그렇게 실제 성매매 시도 남성들과 채팅을 하는 실황을 보여준 게 20분인데 그게 다 위장 취재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던 방송. 이거를 올렸는데 저희가 사실 지난 3월 초부터 3월 한 20일까지 그러니까 지난 안건 올라오기 전까지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참여 시민이 1000명 이하로 떨어졌었어요. 이게 이제 1년이나 다 됐고 요즘 좀 뜸하죠. 예. 뭐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종편 이렇게 해봐야 바뀌나? 바뀌지도 않는데 뭐 이런 방심이 뭐 안 바뀌는데. 네, 어떡해. 이런 피로감도 있고 해가지고 1000명 이하로 떨어졌었는데 바로 이 TV조선 탐사보도 7에 무려 3,788명이 어이? 아마 제가 이제 그 심의 결과를 산정하기 위해서 오전 10시쯤에 접수를 한번 끊은 다음에 통계를 내요. 네.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제가 끊었으니까 네. 만약에 그 이후까지 했으면 4초면 넘어갔을 겁니다. 네, 근데 아무튼 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갑자기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떤 분이 이제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거 너무 심각하다 하면서 저희 시민방송 심의위원회 링크를 공유하셨다 그래요. 예, 근데 그 글을 제가 아는 후배가 네. 저한테 그 보고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네. 누나 승진했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승진. 내가 왜 그랬더니 저희 시방이 글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김원경 사무총장께서 사무총장. 사무총장께서 뭐 이거를 계속 뭐 바스베이다 나와서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멘트가 있었대요. 그런 글이 있었대요. 그래서 누나 자꾸 사무총장으로 나오는 거 이거 내가 흘리는 거냐 말해서 내가 웃겨가지고 미련년에 총장이라는 자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냐면 우리 최민희 대표님이 옛날에는 전에 사무총장이었어요. 예, 옛날에는 사무총장 체제였어요. 예, 그래서 이사장과 사무총장이었다가 아. 대표 체제로 되면서 사무처장이 됐거든요. 좀 내려간 거죠? 네, 내려간 아, 거예요. 그래요? 급이 사무처장. 대표가 계시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자꾸 사무총장 옛날에 사무총장이니까 약간 기자분들도요.
왠지 이제 자기가 잘 모를 때는 일단 총장이라고 더 높여서 말해주면 그렇죠. 화는 안 내니까 사람들이 사무총장이라고 꼭 물어봐요. 사무총장님. 그래서 처장입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이 나서 그런 글이 올라갔나 보다 이렇게만 자세히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봉우 씨가 너무 그 의견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한참 생각해 보니까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사무총장. 그래서 그게 딱 이번 주에 올렸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큰 감사합니다. 깊은 배꼽 인사합니다. 사무총장으로 올려주셔서가 아니고 그렇게 저희 시방이를 홍보해 주셔서 정말 그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요. 맞아요. 진짜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그 인터넷 몇몇 커뮤니티에 민원연의 보고서나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또 이제 왜냐하면 뭐 민원연의 비평이나 모든 것이 다 정답일 수는 없으니까 또 그 안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또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런 걸 제가 종종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시민들이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번에도 3,788명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정말 뭐 주옥 같은 의견들이 많습니다. 일단 탐사보도 세븐이 어쨌든 간에 범죄 실태를 고발하는 보도였기 때문에 저는 심의 수준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했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분노보다 훨씬 더 분노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3,788명 중에 3명 빼고 전부 이제 법정 제재인데 근데 이제 프로그램 중지 수정 정정의 비율이 중요해요. 말 그대로 방송 그만하라 그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릴 수도 있고 일단은 중지. 너네 너무 심하니까 일단 전참시가 이거 당했었습니다. 그 세월호 내보냈을 때. 그런 수준이니까 이 최고 수위 제재 비율로 우리가 시민들이 이 보도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는지 볼 수 있어요. 정말 야 이거는 도저히 봐줄 수 없어. 이거는 진짜 방송 그만해야 돼 하실 때 7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42차 한 건까지 왔는데 이 프로그램 중지 수정 정정이 70%를 넘긴 적이 딱 5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들이 이게 심의를 무조건 야 너네 어차피 종편이니까 너네 무조건 문 닫아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5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5번 중에 2번 이 탐사보도 세븐이 들어갔던 겁니다. 72%나 나왔어요. 굉장히 분노하신 거예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심사평 중에 하나가 그 위장 취재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 아니고 사실 여러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게 보도를 빌미로 위장 취재를 한다 그러는데 그럼 너네가 이렇게 20분이나 해버리면 위장 취재와 범죄 모방의 경계가 도대체 뭐냐. 사실상 너네가 이거는 범행을 시도한 것인데 그것도 배우를 써서 15세 여중생으로 가장을 해서 범죄를 시도한 것인데 이런 식의 방송을 20분이나 내보내면 보도를 가장하고 있지만 보도와 범죄 모방의 경계선이 모호해진다. 그러니까 너네 방송이 모방 범죄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심사평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이런 심사평 못합니다. 훨씬 낫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 이거다. 위장 취재의 문제점. 많은 방송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취재 기법의 문제는 과도할 경우에 범죄 모방과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영상 취재 윤리에서도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에서도 그 영상기자협회에서 작년에 만든 거 있어요. 거기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범죄 모방의 경계가 모호해지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도 전에 한번 그런 제안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기사 작성하는 데 있어서 돈 받고 기사 써주는 그런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네이버 같은 데서 그냥 치면은 홍보 이렇게 치면은 기사를 얼마 주면 기사 만들어준다. 동아일보 기사, 조선일보 기사 다 만들어준다. 이렇게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보도 내용을 내가 그냥 가상의 내용을 그냥 써서 보내도요. 그거 가지고 기사를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내가 국제적으로 무슨 유명한 디자이너다. 김원경 디자이너가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보도자료를 써서 보내주면 그게 보도가 돼요. 돈을 내면. 근데 이거를 정말 입증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를 해볼까라는 제안을 받았잖아요. 저희가 언론사와 같이 이제 같이 그런 걸 해보자라고 했는데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낚시성으로 그걸 해서 입증하는 것이 저하고 저희 민원연이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맞습니다. 한겨레에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그때. 근데 이제 그때 비슷한 고민은 이제 한겨레도 했던 거죠. 근데 한겨레는 했는데 진짜 우스꽝스럽게 다 걸려들었잖아요. 동아일보하고 뭐 여러 언론사들이 그냥 얼마만 내면은
있는 그런 다 완전히 실어주고. 가짜, 네. 완전히 가짜 내용을 다 실어주더라. 그러니까 근데 예.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한겨레는 그걸 바로 버렸더라고요. 그걸 삭제했어요. 기사가 올라가자마자 왜냐하면 그런 게 퍼지면 안 좀 되니까. 피해가 되니까 왜냐면 또 누군가 또 가짜 예. 뉴스잖아요. 모르던 사람들은 악용할 수도 있는 네, 것들이고. 예. 그래서 그거를 바로 삭제를 했었는데 대신 그 취재기를 계속 올렸죠. 네. 예. 근데 좀 그런 뭐 함정 수사, 그러니까 위장 함정 취재? 취재 이런 예. 거를 굉장히 하고 싶은 욕심이 드는데 이게 진짜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진 모호해요. 거예요. 그래서 도덕성 시비가 나올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번에도 댓글로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필요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하다. 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 이번에 시민방심에 말씀해주신 시민분 말처럼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경계가 모호해지는 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뉴스타파가 가짜 해적 학술 단체를 보도하기 위해서 맞아. 본인들이 그 갔다 왔잖아요. 가짜 논문을 내고 갔다 왔죠. 그것도 사실 위장 취재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 건 사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불법 행위나 이런 걸 밝혀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하는 게 TV조선처럼 뭐 성매매를 시도하는 수준의 범죄 모방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위장 취재의 수준과 정도의 문제. TV조선처럼 20분 내내 사례를 10개씩이나 보여주면 안 되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분량과 비중과 정도의 문제는 있습니다. TV조선은 똑같은 위장 취재인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세히 보면요. 그 15세 여중생으로 위장한 다음에 그 자기네 대화명을 어려요. 뭐 여중생 이렇게 붙입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완전히 더 노골적으로, 더 선정적으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독자와 시청자들의 판단인데 독자와 시청자들이 보기에 이 언론사가 이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의 어떤 그 위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랑 느끼는 거랑 저건 너무 심한가요? 저 범죄를 하고 있네 이렇게 느끼는 거랑 그거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취재 기법과 보도 기법의 차이예요. 시청률 장사하는지 사실은 보면 다 봅니다. 시청자들도. 오늘 저희의 그 주제는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를 참 길게 얘기하는 이런 보고서가 지금 나왔습니다. 되게 두꺼워요 보고서도.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 텔레비전에. 자 해보겠습니다. 민원연 종편 모니터. 태영호 가라사대. 예, 오늘의 주인공이 태영호죠. 아이고 이번 계속 많이 나오시나 보네요. 네네. 엄청납니다. 그래요? 자 일단 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 이분에 대해서 누군지 다 기억은 하시겠죠.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네. 최근에 또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들의 종편이 이분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조선일보에서는 또 필진으로 임명을 하고 아무튼 뭐 잘 나가십니다. 아시겠지만은 이분은 이제 그 북한에서 장기간 외교관으로 일하다가 2016년 8월에 한국으로 망명을 하신 분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TV조선 채널A가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분이 처음 망명했을 때 2016년 8월에 처음 망명했을 때 TV조선 채널A가 어떻게 보도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엄청나게 신상을 털었어요. 아 진짜? 물론 그때도 좋아서 그럴 수도 있죠. 좋아서 턴다고.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뭐 시청률 팔아야 되니까. 네. 어쨌든 간에 신상을 엄청나게 털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보고서를 썼는데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막 가족 신상 다 파가지고 아들의 여자친구, 진짜. 아들이 즐겨하는 인터넷 게임, 어잉? 아들이 즐겨 쓰는 메신저 이런 것까지 보도했어요. TV조선 채널A가. 헐. 그러니까 탈북자 한 명 또 이게 이분이 또 엄청나게 고위급이거든. 그동안 탈북했던 외교관 중에 황장엽 씨 이후로 두 번째로 직급이 높은 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긴 한 거지.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재밌으니까 막 선정적으로. 네. 그래서 막 가족들 신상을 엄청나게 팠어요 막.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도했던 게 TV조선 채널A입니다. 탈북 당시에. 근데 왜 이렇게 거기 잘 나가요? 나는 싫을 근데 것 생각해 같아.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은 어떻느냐? 완전히 태영호 말씀은 빛과 소금이야. 진짜예요. 거의 예수님 성경이야. 아니 태영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이분들은. 프로그램 못 만들 뻔했네 네. 아주.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한번 짚어본 거예요. 특히 채널A의 뉴스탑10이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게 말 그대로 뉴스탑10, 그날의 뉴스 중에 화제가 된 것, 뉴스 가치가 있는 것 10개를 뽑아가지고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순위를 해서 뉴스를 대담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도 플러스 대담이죠. 그런데 이 뉴스탑10이 태영호를 너무 많이 등장시켜서 저희가 한번 세봤어요.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그러니까 딱 일주일간 5일치 방송입니다. 월화수목금.
채널A 뉴스탑10이 전체 방송 중에 무려 38% 정도가 북한 안보 문제를 다뤘어요. 그러니까 원래 막 이거야 뭐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아니 근데 요즘에 뭘 그렇게 할 게 있나? 뭐 그렇다 나 치자 잘 뭐, 모르겠는데. 뭐 3월달에 뭐 얘기할 거예요. 많았을 수도 있어요. 뭐 네. 북미 회담 이후에. 네. 근데 뭐 어쨌든간에 뉴스 탑10인데 10개의 뉴스 중에 맨날 최소 2개, 많을 때는요 6개가 북한 뉴스야. 탑10 뉴스 중에. 거기 약간 그러니까 웃기죠? 종북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왜 자꾸 예. 북한 소식을 그렇게? 그래서 그것도 웃긴데 어.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태영호 전 공사가 등장해요. 아 진짜? 화면으로. 매일 나와요? 매일 나와요 매일. 그러니까 직접 출연하시는 건 아니고 어. 아 인터뷰 한 거를? 예, 자기네가 예전에 어. 출연시켰던 인터뷰 영상 이런 거 계속 우락가이 하는 거죠. 그 북한 안보 관련 보도에서 인물들의 발언을 인용할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 인물을 인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총 17분 46초입니다. 일주일간 모든 그 북한 및 안보 관련 이슈에서 발언을 인용한 사람들의 그 시간이 17분 46초예요. 근데 그 중에 무려 30%가 태영호입니다. 5분 11초가. 17분 46초 중에서 30%의 5분 11초가 태영호예요. 한 개인이 태영호 씨만.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미국 측의 인사 총 10명,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 측 인사 총 10명의 발언을 인용한 시간이 4분 41초 26%거든요. 아 10명보다 많네. 네. 혼자가. 태영호 개인 한 명을 인용한 시간이 미국 측 주요 안보 관련 인사 10명의 인사를 인용한 시간보다 1분이나 많아요. 아니 이건 좀 성의가 없다 제작진이. 너무 웃기죠. 아니 다른 사람도 취재도 좀 하고 연결 좀 하고 이래야지. 네. 왜 태영호만 계속 갖다 쓰는 거야? 네, 정말 대단합니다. 또 하나 웃긴 거. 그럼 한국 측 인물들도 인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한국 측 인물 12명의 인용 시간이 6분 8초. 그래서 34.5%입니다. 네. 한국 측 인물 12명의 인용 시간과 태영호 한 명의 인용 시간이 맞먹는 거예요. 태영호가 5분 11초, 한국 측 12명이 6분 8초. 한국 측 인사를 12명이나 인용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단 한 번도 인용 안 했어요. 일주일 내내. 아 진짜.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39초 인용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34초 인용됐어요. 자, 보세요. 문재인 빵초, 김정은 34초, 트럼프 39초, 태영호 5분 11초예요. 태영호가 한국 대표인가? 이건 약간 태영호가 한국 대통령보다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채널A한테. 이거 프로그램 이름을 태영호의 뉴스 탑10으로 그렇죠. 바꿔야겠구만. 그냥 태영호 탑10이에요. 그냥 태영호가 너무 좋은 거예요. 태영호가 거의 뭐 영도자신 거예요. 지금. 아니 이 정도면 진행자로 쓰세요. 그러면은 태영호가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그 기간에 그렇게 어마무시한 엄청나게 뭐 중요한 발언을 했느냐. 그래야 이렇게 일주일 내내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네. 그런 소식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봤더니 이 일주일 동안 채널A가 인용한 태영호 씨의 발언은 다 2월 신동아 단독 인터뷰, 3월 1일 뉴스탑10 출연분, 3월 11일 신동아 단독 인터뷰, 3월 11일 신동아 단독 인터뷰는 도대체 몇 번이나 인용한 거야? 인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셀 수도 없어. 심지어는 3개월 전인 1월 1일 뉴스타템 출연분. 그러니까 다 자기네 옛날 출연분, 자매사인 신동아 단독 인터뷰 다 우락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기 복제죠. 아, 그러니까 이게 성의가 없다니까 제작진이 진짜 옛날 걸 이렇게 갖다 써.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태영호 씨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채널에 너무너무 중요한 좋아서. 거고 너무 사실이야. 이 사람 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1월 1일 거 신동아 인터뷰 계속 쓰는 거예요. 5분 11초나. 그러면 내용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태영호 씨가 이렇게 이 화면 또는 녹취로 인용된 것이 총 10번인데 10번 중에 6번이 남북미 비핵화 회담 실패할 것이다라는 예견이에요. 자, 채널A가 왜 좋아하는지 알겠죠? 네. 네. 채널A는 그런 발언이 너무 필요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런 발언. 실패할 거야. 예.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비핵화 협상 실패할 것이라고 직접 예견하는 게 2번, 북한이 갑자기 중국으로 붙을 거라는 게 2번, 한미 동맹이 균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게 2번, 이렇게 해서 총 6번 아니 실패할 거라는 근데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 해줄 평론가들 종편 널렸잖아요. 예.
그런 평론가들은 전문가 아니라고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근데 그래서? 태용호 씨는 네. 북한에서 나온 사람에 심지어 북한 고위급이야.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채널A 입장에서는 거의 이게 빛과 소금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 그렇게 우려 먹듯이 우려 먹나? 웃기죠? 나머지 10번 중에 그럼 남은 4번이 뭐냐? 이것도 되게 웃겨요. 나머지 4번은 또 다른 탈북 인사인, 물론 이분은 탈북했지만 지금 행방이 묘연합니다만 북한 조성길 대사 대리. 이분도 외교관입니다. 이분이 탈북한 뒤에 지금 잠적한 상태인데 그래요? 조성길 대사 대리 딸의 신상을 말한 것. 요게 4번이에요. 딸의 신상? 아무튼 가족 신상 무지하게 좋아해요. 채널A가 문 대통령 가족 신상 까는 자유한국당 것도 다 열심히 받아주고 있죠. 얘 신상을 좋아하는. 이 가족들의 신상을 좋아해. 그 사람도 아니야. 그 사람의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의 딸을 좋아해. 딸. 조금 있으면은 북한 김정은이 시진핑 만나러 갈 거다. 뭐 이런 예견. 아직 안 만나러 갔어요. 북한은 절대 핵포기가 불가능한 체제. 그거 어떻게 알아? 아무튼 이거 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죠. 아니 그때 자기가 있을 때는 그랬겠지. 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 칠 걸 왜 우리 대통령은 모르고 있나? 한미 동맹이 지금 동작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주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고자 하는 바는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한미 동맹의 균열이 우려된다. 북한이 비핵화할 것 같지 않다. 이런 회의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매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균형 있게 좀 다뤄야지. 한 사람의 이런 주관적인 주장만 주구장창 일주일 내내 떠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그래요? 조사해서 그렇지. 이게 그러면은 또 하나 볼 것이 그렇게 일주일 내내 이 사람 옛날 인터뷰를 우라카이 하면서 그렇게 일주일 내내 5분 11초나 인용할 정도로 중요하고 엄청난 예견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진행자가 이태영호 씨 발언을 인용할 때마다 진행자 황순호 앵커가 너무 신뢰를 보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미동맹 균열 얘기하다가 벌써 작년에 그 부분을 예견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영호 씨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서 5분 11초나 인용을 했단 말이죠. 채널A 예언가고만 아주. 채널A가 믿는 예언가죠. 그러니까 2016년 8월에 탈북했을 때는 그렇게 신상을 파다가 이제 와서는 너무 믿을 만한 취재원인 거야. 웃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10번에 걸쳐서 5분 11초로 인용했는데 그중에 절반에 가까운 4번이 조성길 대사 대리의 딸의 신상을 까는 거였는데 이게 너무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뭐 할 게 있지? 이분이 조성길 대사 대리라는 분이 이탈리아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분인데 작년 11월에 탈북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잠적한 상태인데 이분의 딸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딸이 쥐가 오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태영호 씨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은 강제로 데려간 것이다. 강제 북송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태영호 씨가 북한 자발적인 그 입국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반박한 태영호 씨의 그 주관적인 생각 북한이 강제 북송한 것이다. 이 주장을 왜 뉴스 탑10에서 탑10 뉴스로 해서 이걸 보도하고 있냐. 이것도 웃긴 거예요. 그렇네. 네, 그게 왜 탑10 뉴스야? 10개 뽑는 뉴스에 뽑을 게 그렇게 없어? 웃기잖아요. 진짜 너무 좋아하나 보다. 네. 웃긴 거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태용호 씨 발언을 가져와가지고 그 인용한 발언들이 너무 웃긴 게 황순호 앵커가 또 뭐라고 얘기하면서 소개를 하냐면 자, 그런데요. 이 태영호 공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진 게요. 조성길 대사 대리 딸이 지적장애를 가졌다는 사실, 그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이 장애가 발생한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태용호 씨를 또 소환하는데 조성길 대사 대리 딸이 지적장애를 가졌다 이런 것이 태영호 공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졌다. 사실이 이렇게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확인된 바는 밝혀져. 없어요. 예. 아니 태영호가 얘기하면 다 사실이네.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이게 태영호 씨가 이거 채널A가 딱 이렇게 소개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뇌 교육에 의한 가행 충성 그런 지적 장애다. 북한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뇌 교육 받다가 거기 완전히 넘어가서 아침에 출근해서 뭐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나는 어제 저녁에 꿈에서 김정은 원수님을 만나 뵀는데 원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라. 그래서 원수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가방 들고 김정은의 중앙당 총사에 가서 원수님께서 나를 불렀다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박사님,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얻은 이유가 어떤 유전적이나 질병적인 이유가 아니고 북한의 아주 강력한 세뇌 교육 때문에
저렇게 정신적인 장애를 겪게 되는 그런 경우가 북한에서는 허다하다고요? 네, 저도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그래요? 그거는 일종의 지금 정신 그 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지적 장애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거를 만약에 태용호는 그런 개념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방송에서 한국에 이게 내국인이 그렇게 말하는 건 그 워딩을 그 말을 그대로 가져다가 얘기하는 거는 표현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뇌 너무 그런 찬양 분위기가 강해서 예를 들어 백보양보에서 태용호 말이 맞다 하더라도 너무나 이제 그런 그 1인 독재 뭐 찬양 분위기가 너무 이제 강하다 보니 그 충성심이 너무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 저런 행태도 보이고 있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지만은 지적 장애라는 것은 장애인이 인자인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적 그거를 장애랑 이런 처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거 지적 장애 지금 싸우고 계신 분들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예. 무슨 세뇌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아주 종교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저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종교 심취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좀 너무 과열됐다라고 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 뭐 거리에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다 태용호 씨 주장대로 하면 다 지적 장애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똑같이 쓰면 안 되지. 태용호는 그렇게 써도 어쩔 수 없어. 그 사람 사실상 외국 사람이지. 문화가 다른 거예요. 어떤 언어 표현에 있어서의. 그러나 우리 방송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장애를 가진 분들은 뭐 종교적 심취나 세뇌 교육 이런 것과 관계가 없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것도 황수로 앵커가 이거는 다 카더라예요. 태영호 씨 혼자 생각하는 거야. 자기 추정이야. 근데 또 이 얘기를 인용한다면 황수로 앵커가 뭐라냐. 조성길 대사대리의 딸 북한의 강력한 세뇌 교육 때문에 앓게 된 그런 장애를 안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또 단언을 해봐요. 진행자가. 아이고. 이게 말이나 되는 방송이야. 지금 태용 씨가 무슨 예수님이야? 예언자야? 아니 그러면은 태용호는 세뇌 교육 안 받았습니까? 받아서 지금 그래요? 네. 자기 완치돼서 지금 여기 온 거지. 자기 주장대로 하면. 그러니까 저는 태용호 씨도 이런 발언을 쏟아내면서 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지만 태용호 씨는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야지 우리 그러니까 언론에서. 채널A가 너무 심하네. 네, 그러니까 태용호 씨는 자기 발언의 자유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채널A가 거의 진짜 유포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태용호 개인의 스피커가 된 거예요. 진짜 종편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다시 이게 그러니까 수법이 좀 고도화될 뿐이야. 이제 막 지네가 막말하진 않는데, 그죠? 이제 다른 사람 가져와서. 거지, 네. 이 정도면. 참. 네, 아무튼간에 쪽팔린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 만드는 거는. 아무튼간에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채널A와 이 3사 하기는 뭐 3사뿐만 아니고 제가 최근에 그거 있잖아요. 가이드라인 만드는 팀들이랑 계속 회의를 했잖아요.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질문을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너무 무례하다. 정말 무례한 질문들을 참 많이 한다라는 얘기들을 서로 했어요. 제가 갑자기 또 이 얘기를 오늘 꼭 해보고 싶은데 제가 그 지난 월요일날 회의를 하면서 많은 그 유가족들이 그러니까 피해자들이죠. 재난 피해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들었는데 그 피해자들이 언론으로부터 당한 피해들을 얘기하면서 정말 굉장히 울컥울컥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봉사를 하시는 그런 지역 봉사 있잖아요. 안산에서 그런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조선일보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세월호 1주기가 됐는데 뭐 안산에 드라마틱한 변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웬 드라마틱? 그러니까 지네들은 드라마를 원하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변화. 그런 걸로만 세월호를 바라보는 거예요. 1주기 뭐 정말 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말이 주는 의미가 뭔가 자기는 좋게 생각해서 말해 이런 거겠지. 뭐 안산 사회가 너무 많이 극적으로 드라마틱하면 이제 극적이니까 극적으로 잘 변화한 어떤 모습들 뭐 이런 거 막 성숙해진 모습들 이런 거 없습니까? 뭐 이런 취지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세월호 1주기 때는 정말 아무것도 진전된 일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최악의 고통스러운 시기를 1년을 보낸 그 곳인데 그런 지역에다가 드라마틱한 변화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안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타자화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내일 아니니까 그냥. 네.
막대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의가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거지. 그냥 네. 기레기란 용어가 뭐 부적절하다 그러는데 그거 외에는 딱히 표현할 방법이 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도 이제 전화가 왔대요. 어디 다른 언론사에서.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말했대요. 세월호 오죽인데 좀 경쾌하게 추모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거 없냐고 그랬대요. 보도에서 경쾌하게 추모. 뭘 경쾌? 이런 질문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알려줘야 되나 가이드라인에서. 지금 저희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그런 게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어떤 말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말은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제가 그걸 하면서 찾았는데 네. 저는 이거를 제가 개인 작업으로라도 꼭 하겠다라고 지금 결심을 했는데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언론인의 어떤 말 때문에 너무 분노를 많이 느껴요. 근데 그게 보도가 아니고요. 취재 과정에서 기자한테 당하는 어떤 말 때문에 화가 너무 많이 나신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을 우리가 민원연이 수집을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맨날 보도만 보잖아요. 보도에 좋고 나쁜 것만 계속 했는데 요번에 이걸 작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뭐 굉장히 다양한 요번에 한 20-30명의 피해자 그룹을 만난 건데 그분들한테 잠깐 들었는데도 너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만나서 길게 언론인이 어떻게 할 때 화가 나셨습니까? 언론 보도 말고 그 보도는 우리가 충분히 봤잖아요. 보도의 나쁜 점은.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취재 과정에서의 그 무례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서 써줘야 되겠다 매뉴얼을. 왜냐면은 그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배울 만큼 배우고 기자라는 일을 하고 있는 성인이 그렇게 몰상식한 질문과 무례한 행동을 하나라고 말하지만은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말을 안 해줘서 안 가르쳐서 그런 거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언론인의 트라우마라는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자세히 책이 아니고 이제 그 번역본인데 그거를 막 이걸 만드느라고 열심히 읽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사회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지금 극복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거나 또는 아직도 추모 중이세요라고 말을 하면은요 그런 말을 손쉽게 한대요. 그런데 그러면은 너는 왜 아직도 그걸 추모하고 있어?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아다르고 어다른데 표현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정리되어 있는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도 더 많이 보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도 보면은 누군가가 말했을 때 그 태영호 씨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자기 언어로 바꿔서 기자가 말해야 되잖아요. 그걸 뭐 앵무새처럼 걔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앵커나 방송인이라면 최소한 그 말의 취지를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 걸로 우리 내국인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고 너무 무례한 소리를 막 짓거리는 거지. 차장님께서 뭐 길게 얘기하셨지만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사람. 근데 그 생각을 못 해. 생각이라는 그 걸 좀 해야 돼요. 네. 생각을 그렇게 안 하. 그러니까 이게 천하님 세월호 말씀하시니까 저도 개인적인 경험담이 하나 있는데 방송 출연을 한번 했잖아요. 같이 출연하던 어떤 분이 제가 그때 세월호 이거 뭐라 그러죠? 배지? 리본 배지를 옷에 달고 있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아유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살고 있네 이러면서 지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들으면서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 달고 다니면 그런 욕 되게 많이 먹어요. 근데 나는 그냥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듣는데도 난 당사자도 아닌데 욕을 먹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처를 받았는데 만약 유가족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 같으면 진짜 한 대 때릴 것 같아. 진짜 죽일 것 같아.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데 기자분들은 유가족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생각을 좀 하시기를. 그러니까요. 자. 부모가 되면 뒤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전부가 있으니까. 가족이 살아갈 사회가 언론으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 첫 번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댓글 좀 읽고 마무리합시다. 그래도 SBS를 용서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지지를 해주기 어렵다라는 그런 글이 이제
그 유튜브 쪽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정확하게 그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러면서 이상호 기자 그 고발뉴스에서 이상호 기자가 그 SBS의 그동안의 문제점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하신 방송이 있어요. 그것들을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근데 네. 저도 그래서 이상호 기자 거를 최근에 몇 편에서 그 태영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호 기자가. 그러니까 SBS의 문제점. 네. 그리고 태영과 SBS의 그 연계성 문제 그런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 취지 자체는 분명하게 공감해요. 네. 이상호 기자도. 그런데 SBS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 지금 태영이 우리 SBS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해요라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국민에게 말하려면 분명한 사과를 해야 된다. 특히 노조가라는 얘기를 이상호 기자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논두렁식의 그다음에 뭐 지금까지 쭉 왔던 SBS의 지난번 세월호, 선거 전에 세월호 인양 문재인 그건 너무 심했어 진짜. 그거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보도들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 규명과 제대로 된 사과가 이루어지지 없었죠? 않았다는 네. 것에 대해서 잘안 하더라고요. 그런 네. 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손 내밀어 달라 하는데 이 사안 자체는 손 잡아줘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이게 선뜻 나서지 않는 국민의 심정 이런 것들을 이상호 기자가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동의할 수 있고 그러나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또 싫어하실 수 있는데 저는 KBS를 왜 살려야 되냐, MBC를 왜 살려야 되느냐 우리가 계속 그때 이 논란이 컸었어요. 돌마고 할 때 처음에 돌마고를 열 때 뭐가 예쁘다고 KM 없어지면 되지. 없애라고 했죠. 네, 뭐 대부분의 하려고 사람들이. KM을 그렇게 구하려고 하느냐라고 정말 저희가 고생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저희가 노력했잖아요. 돌마고 할 때. 근데 그때 이렇게 우리한테 지적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KM이 먼저 사과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사과를 해도 더 해라고 계속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SBS도 제가 말씀드리는 당근같이 찍을 동시에 줘야 된다. 우리 국민도. 그러니까 요구할 건 요구하지만 잡아줄 건 또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차시죠. 뭐 이렇게 마음에 모든 것이 쏙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연도 잘하는 것만 있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SBS 문제에 있어서 성에 안 차는 건 분명히 있지만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모니터도 많이 하고 많이 지적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건 말고 지금 태영이 SBS를 장악해서 이렇게 거의 사기업처럼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요 관련된 얘기는 그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네, 댓글 좀 읽어주세요. 태영에 장악되면은 그 시민분들이 피해는 다 우리한테 비판하고 있는 그런 문제적 보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가면 솔직히 SBS는 재승인 해주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없애버려야 맞아요. 돼요. 그럼 없어지는 것을 감수하고까지 구성원들이 사과를 안 하고 버틸 것이냐 그것도 구성원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초진 386님, 이현주, 나경원, 김진태, 민경욱, 조원진 등등등의 설령 폐륜 막말을 했을지라도 이런 폐륜 막말을 보도하는 기레기들이 더 한심합니다. 아시겠지만 기레기가 자주 써주니까 더 악랄하게, 더 악독하게 폐륜 막말을 하는 것 아닌가요? 따옴표 저널리즘의 기레기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신고하고 고소해서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디어 탈곡기 구독하고 민원연 후원하시는 것 잊지 않으셨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읽어주세요. 미령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옥 팀장님 나오시니 반갑네요. 자주 나와주세요. 연합뉴스 사태를 보니 댓글 중에 연합뉴스 지원금 없애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더군요. 연합뉴스도 사고가 많던데 말이죠. SBS는 민연 방송사라고 들었지 어느 계열인지 몰랐는데 태영건설 계열사군요. SBS 기사를 보면 댓글에 태영건설이 대주주라 보호하기 바쁘다 투로 이런 투로 얘기가 나온다고. JTBC와 비교가 된다. JTBC는 삼성이 대주주라고 들었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삼성 비판 기사가 자주 올라왔다. SBS 정신 차려라.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미령곰택님이 한국일보 기사인데 KBS가 재난방송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할 듯하네요. 이게 라고. 아마 강릉에 있으면서 고성이라고 뻥친 글이 붙을 텐데. 네네. 예. 큰일 났습니다. KBS도. 엉망입니다. 네, 네,
좀 살펴볼게요. 이거는 내가 팽구다님 미디어 탈곡기가 팟빵에서 1위를 하는 그날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이고야. 하셨습니다. 내가 팽구다 너무 웃기다. 아들한테 이거- 유언으로 남겨주셔야겠는데요. 예. 아니 근데 진짜 영원히 응원하시겠다는 말씀. 예. 영원히 영원히 응원하겠다 말씀이시군요. 예. 약간 자자손손. 예. 좋으면서도 실은.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자자손손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이양이 아빠님 미쓰리 그랬어요. 사실 우리 미투 때문에 미투 그러면 우리 나 사실 옛날에는 진짜 미투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 누가 커피 시키면 나도 커피 먹고 싶으면 미투 그럼 미쓰리 미포 이렇게 주문을 많이 했는데 이런 옛날 농담을 지금 고이양이 아빠님이 했습니다. 미쓰리. 네. 예, 정희지킴이 내일 생일 영화 관람 신청하셨다고 하셨어요. 저희 요거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생일 영화 관람 여러분의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큰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이게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저에게 저희가 손해되는 손해가 보는 장사이거든요. 장사라서. 예,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한 140명 정도가 신청을 야, 하셨어요.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세상에. 가능한 척이 161석이 있는 극장을 지금 예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 20석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원들이 좀 제발 오셨으면 좋겠다. 저는 20석 남은 것을 조금 더 한번 홍보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만약에 회원으로 저희가 한 번 더 홍보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안 되면은 어찌됐든 저희가 정관을 빌렸기 때문에 자리가 남는 것보다는 한 분이라도 들어와서 보시는 게 좋아요. 차는 게 좋죠. 예, 그러니까 미디어 탈곡기 듣는 분들 중에서 회원의 친구 있으시면 어떻게 해서든 찔러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회원의 친구여야, 그러니까 회원의 지인, 회원이 아닌 분들에게 저희가 이게 회원이 주신 돈을 막 뿌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들하고 같이 해주시고요. 정 아니면 우리 이정일 PD 말 맞다나 회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저희랑 친해지시고 이렇게 네. 또 와가지고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 이거 네. 미련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또 뭐 이것 때문에 망합니까? 아이고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많이 보러 와 주십시오. 또 네. 아니 뭐 회원들이 오시면 저희는 일단 1순위로 좋지만 회원이 네. 아니시더라도 세월호에 공감하시는 네. 분들이라면 많이 보러 와 주시면은 저희 지금 비회원들도 신청 많이 하셨으니까. 네, 네, 예. 네. 저희가 그러니까 하루 받았는데 참 많이 신청하셨어요. 엄청 많이 그죠? 오셨네요. 예, 많이 오셨어요. 사실 저는 이거 사람이 안 모일까봐 저도 걱정했는데 그랬어요. 급박하게 된 거라. 네. 자, 그러면은 TNO님 얼마나 좋았을까 어제 개 탔구만. 일찍 퇴근했는데 옥 팀장님이라니 저주가 풀렸어요. 으하하하. 짜장은 유니짜장이란 댓글이라니 망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짜장면이 더 먹고 싶네요. 토요일은 짜장면이라고 일정에 기록해둡니다. 아 이거 제가 일주일 동안 출연하지 않았더니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이거 저 없어도 되겠어요, 그죠? 네, 참. 예. 자, 그러면은 그만 읽어도 되겠죠? 댓글은 요것으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희 내일은요, 그 제이 씨랑 같이 민주노총 2탄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사실 써놨거든요. 그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노조 혐오에 대해서 또 분명히 이제 그 방송이 나가면은 또 민주노총이 잘못한 건 맞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도 하실 텐데 어찌됐든 좀 우리는 것도 있죠. 돌아봅시다. 네, 예, 잘못한 것도 있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민주노총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이렇게 자꾸 쌓여왔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아홉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라인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셔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단체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늘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단체. 그런 단체가 믿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언론이 미래다. 민주언론 시민연합.